꿈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오늘은 이런 인사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위에 별일 없으셨죠? 우리가 사는 미 동부에는 150년 만에 폭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열돔, hit돔이라고 하는데요. 지구 표면을 달구면서 때이른 6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밤에도 이어지는 열대야의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잠을 이뤄야 할지 몸둘 바를 몰랐던 한 주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은 물론이고요, 인명피해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모쪼록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전쟁이 터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 시끄럽지만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기본으로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이 세상에 말하는 좋은 것에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150년 만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건강을 내가 지키는 것처럼요,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을 옳다고 믿으면서 소신 있는 여름,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위 속에서도 문득 생각나죠? 왜 살아야 하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이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불확실한 사회와 경제, 꼭 미로에 갇힌 것 같죠? 답답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문학으로 삶을 짚어보면서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그래서 행복해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오늘도 내 삶을 위로하는 내 곁에 문학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더위에 늘어진 커튼을 하늘이 훤히 내다보이도록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벌써? 이런 말들이요. 시간에 대한 성찰, 참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을 단순히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요, 시간의 본질, 의미,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 시간의 역할을 좀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삶을 좀 되돌아보기도 하고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제 수필 중에 시간에 관한 수필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저희 자작 수필은요, 얼마 전에 출간된 저의 두 번째 산문집 아름다운 도둑님 일부에 실린 글입니다. 제목은 조금씩 미쳐가는 시계를 위하여 라는 글입니다. 글 듣고 돌아올까요?
하늘과 정식 대면을 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 시절이었다. 창공과의 입맞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교정잔디에 누워 책을 보다가 옥빛 맑은 하늘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나는 무엇에 홀린 듯 읽던 책을 덮고 풀 위에 누웠다. 오래 하늘을 바라보았다. 햇살 속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새들은 박자를 맞추듯 느리게 노래했다. 청춘의 시계는 느리게 돌아가는 것일까? 사랑은 천천히 밀려 이별을 동반하곤 했다. 어른이 되고 싶어 부딪히고 깨지고 절망했다. 손톱만한 일에 분개하면서도 시간을 밀어내려고 안간 힘을 썼다. 이상한 것은 학업과 사랑에 고민하고 방황하면서도 하루가 24시간보다 길었다는 것이다. 시계는 차고 다녔지만 시간을 잡지는 않았다. 고독과 열정도 시간이 남아돌아 시간을 나누지 않아도 되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넘쳐 흘렀다. 시간은 속도를 내는 법 없이 한결같고 정직했다. 시간을 우롱한 것은 청춘이었다. 사랑에 울고 이별에 가슴 아파하고 전혜린과 까뮤에 심취하면서 나는 왜 시간을 돌보지 않은 것일까? 어떤 날은 하루를 잠과 분노로 전소시키고도 얼마 남았는지 세어보지도 않았다. 8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그 옛날 벽에 걸어두었던 오래된 괴종시계를 들고 가는 사진을 본 적 있다. 사진의 제목은 저 무거운 시간을 들고 였다. 아이는 제 키의 반이 넘는 크고 무거운 시계를 들고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무겁고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인간에게 떼놓을 수 없는 것이 촌음이다. 어쩌면 인간의 업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을 옮기는 것일 수도 있다. 사진 속 아이에게 거대한 괴종시계는 무겁고 버거워 보였지만 째깍째깍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무거운 몸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난 것은 내 나이 50쯤이었다. 귀 밑에는 흰머리가 보이고 눈가에 주름이 솔솔 참게 잡힐 즈음 그때까지도 나는 시간에 대하여 긴가민가 했다. 팔에 차고 있던 청춘 시계는 멈추고 시계를 보지 않아도 하루가 가고 저녁이 왔다. 시간과의 타협을 고심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다. 시간의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조절하고 타협하며 큰 테두리 안에서 그림을 그려야 했다. 흘러 있었다. 지나온 만큼도 남지 않았다. 시간을 영상처럼 무심히 흘려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흘려보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시간으로부터 시작했다. 시간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바닥 날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바빴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바닥난 사람이다. 나는 만나야 할 사람을 선별해야 하고 그리움도 함량을 달아야 하고 너무 멀리 간 것들은 과감히 잊어버려야 하고
조금씩 미쳐가는 시계처럼 어른이 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시간을 아껴 쓰느라 구차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조절했다. 시간은 어느새 내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정체성의 문제였다. 시간에 내팽개치고 끌려다니면서 시간에 내몰리고 때론 시간을 구걸해야 하다니 이건 아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파란 하늘이 아닌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이 아닌 느리게 노래하는 새가 아닌 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천천히 흐르던 시간과 세어보지 않아도 나를 조롱하지 않던 시계는 어디에서 잃어버린 것일까? 조금씩 미쳐가는 시간의 꼬랑지를 잡아본다. 내가 측은해 보였는지 시간이 입을 연다. 오래전 시계는 사라져 버렸다. 잠시나마 추억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준 긍휼이다. 시간의 껍데기를 부여잡고 안타까워한다고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추억의 순간만은 내가 주인이다. 시간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다. 시간이 변했다. 이토록 대책 없이 사라질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 시계는 왜 자꾸 걸음이 빨라지는 것일까? 시간이 없다. 늦지 않았으리니 미쳐가는 시간에 머리칼을 잡고 휘몰아쳐 보자. 너무 느리지 않게, 너무 빠르지 않게 골고루 저어가며 적절하고 정직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계는 거꾸로 돌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느 날 문득 보니까요, 세월이 저만치 흘러있잖아요. 되돌릴 수도 없고요. 어릴 때는 정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요. 그렇다고 뭐 빠르게 흐르라고 빠르게 흐르는 것도 아니고 이 고집스러운 시간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시간에 대한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인 흐름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관념이 우리들의 그 생각 차이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시간에게 빼앗긴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젊음? 친한 사람들? 변하는 것들? 뭐 많이 있죠. 반면에 세월이 우리들에게 성공, 성숙함, 안락함 그런 것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월이 지났다 하면 빼앗긴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어쩔 수 없다는 것, 시간이 일방적으로 흐른다는 것, 이런 개념에 매몰되어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 글에서 말했듯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부터 만나야 할 사람을 선별해야 하고요. 또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야 되고요. 그리움도 함량을 달아야 하고 너무 멀리 간 것들은 과감히 떨쳐버려야 하고 조금씩 미쳐가는 시계처럼 어른이 된 것을 후회하면서 그래도 어쩔 수는 없지만요.
늙음을 서글퍼하게 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 서러워하면서도 시간에 대하여 점점 구차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시간을 우리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조절하고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글을 쓰면서 제목에 대해서 많이 고심해 봤습니다. 늙어감에 대하여 라고 제목을 지을까? 시간에 빼앗긴 것들, 빠르게 흐르는 시간,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해 봤지만요. 시간에 대해서 좀 어깃장을 좀 부리고 싶었다고나 할까요?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내 모습. 인생의 후반기를 달리고 있는데도 허둥대고 또 인생의 후반기를 버겁게 달리고 있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른쪽으로만 걸음을 고집스럽게 흐르는 시계. 너 미쳤구나. 이런 어깃장을 부리고 싶어서 지은 제목이 조금씩 미쳐가는 시계를 위하여 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제목에서 나오는 시계는 사실 나 자신이거든요. 관건은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고 사느냐가 아닌가 합니다. 너무 느리지 않게, 너무 빠르지 않게 골고루 저어가면서 적절하고 정직한 시간으로 살면 참 성공적인 삶이 아닌가 그런 바람도 해보고요. 시계는 거꾸로 돌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명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쓴 김은자는 여러분들과 지금 행복한 문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시간의 꼬랑지를 함께 잡고 아름답게 삶을 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시간에 대한 수필 한 편을 나누면서 생각나는 시 한 편이 있네요.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견딜 수 없네 라는 시인데요. 들어볼까요? 견딜 수 없네. 정현종. 갈수록 1월이여 내 마음 더 여리어져 가는 8월을 견딜 수 없네. 9월도 10월도 견딜 수 없네. 흘러가는 것들은 견딜 수 없네. 사람의 일들, 변화와 아픔들을 견딜 수 없네. 있다가 없는 것, 보이다가 안 보이는 것, 견딜 수 없네. 시간을 견딜 수 없네. 시간의 모든 흔적들, 그림자들 견딜 수 없네. 모든 흔적은 상흔이니 흐르고 변하는 것들이여 아프고 아픈 것들이여. 그렇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들 생각해보면요. 시간과 연관된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이별도 그렇고요. 젊음도 그렇고 늙음도 그렇고요. 기다림, 그리움 다 그 모든 것들이 시간과 세월과 연관되어 있어요. 시간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시간의 물살에 먼지처럼 가뭇 없이 휩쓸려가는 삶의 그 덧없음. 갈수록 1월이여 내 마음 여리어져 못 견디겠다고 탄식하고 있는 시인의 목소리가 가슴을 훅 치고 들어옵니다. 인생 무상이란 말이 있죠. 그 무상한 느낌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각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인간만이 시간과 함께 무작정 흐르지 않고 종종 기억이라는 뚝 위에 올라서 멀리 떠내려가는 얼굴들을 망연히 바라보기도 하고요. 있다가 없는 것 너무 슬프다. 보이다가 안 보이는 저것, 저거 생과 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그 범인들이 말이에요. 시간, 세월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간, 세월에 따라서 쉐이드되고 변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떠오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는 구절이요. 아무리 세월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빼앗아갔지만요. 아끼고 사랑해야 견딜 수 있는 것이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살아있다는 것, 사람의 일, 변화와 아픔, 시간의 모든 흔적들, 삶 중에 흐르고 변하는 것들, 또 아프고 아픈 것들 잘 견디어내는 것, 그것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진실되게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 시를 쓴 정현종 시인은요. 1939년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고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1965년 현대문학의 박두진 시인의 추천 완료로 인해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사물의 꿈, 나는 별 아저씨,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세상의 나무들 등이 있고요. 한국문학 작가상, 연암문학상, 이산문학상, 대산문학상, 미당문학상, 공초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편의 수필과 한편의 시를 통해서 시간과 세월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좋은 시간이었는지요? 이번 주 초에는 그렇게 열돔이더니요. 하루 이틀 조금은 살만한 날씨입니다. 계절이 여름이니만큼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문학, 더 풍성한 공감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 예전에 산다면